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레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의인데요. 연산자 파트에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배우는 내용은 조금 나중에 알고리즘 쪽에서 심화적인 내용을 다루거나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내용은 조금 머리가 지끈거리더라도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단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는 덧셈 같은 간단한 어떤 연산들을 배웠다면 오늘은 우선 참과 거짓이 뭔지부터 배우고 이거에 대한 연산들을 배울 거예요. 그럼 이 참이랑 거짓이 왜 있어야 되냐? 이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을 통해서 문제를 푼다는 거는 일상 속의 문제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제 구현해서 푸는 건데, 그럼 그런 일상 속의 문제가 예를 들어 뭐가 있냐? 뭐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교통수단. 이제 학교를 가야 돼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내가 1시까지 학교를 가야 돼. 근데 지금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12시 뭐 10분이에요. 시간이 많아. 이러면 내가 걸어가겠죠. 근데 예를 들어 12시 30분이야. 뭐 딱 적당히 출발했어. 그러면 뭐 버스를 타고 가고요. 근데 만약 지금 시간이 막 12시 50분이야. 진짜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택시라도 타야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남은 시간에 따라서 교통수단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럼 이 말은 나는 동일한 교통수단 선택이라는 학교에 간다라는 문제를 푸는데 어떤 현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 행동이. 이걸 우리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분기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분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이 맞는지 틀린지를 체크를 해야겠죠. 근데 C 언어는 참, 거짓을 나타내는 변수 자료형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냥 0이면 거짓이고 나머지는 참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이런 조건을 체크할 때 참이야 거짓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0 아니면 나머지로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0 아니 대표로 1을 써요. 보통 참으로 1을 많이 쓰는데 만약 예를 들어 지금 시간이 충분히 많니? 그러니까 학교를 걸어가기 위해서 시간이 충분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1로 대답을 해주면 충분해. 그럼 걸어가는 거죠. 근데 만약 0으로 대답을 했어, 프로그램이.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 지금 예를 들어 내가 10분밖에 없어. 택시 타야 돼. 이러면 다른 선택지를 물색을 하는 거야. 걷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구나. 이런 식으로 어떤 참과 거짓에 따라 행동이 갈라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참거짓 개념을 배우는 거고요. 이 0과 나머지가 참, 거짓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일단 봅시다. 이런 1 같은 거 당연히 참이겠죠. A가 지금 아스키 코드잖아요. 우리 다 문자도 다 숫자라고 했죠. 그럼 A는 몇이에요? 숫자로 65예요. 뭐 이런 걸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소문자 A네요. 대문자 A가 아니라 소문자 A니까 97이겠죠. 97이라는 숫자로 컴퓨터가 저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는 0이 아니니까 true겠죠. 마이너스 345 이런 것도 다 true예요. 그죠? 그럼 거짓인 값은 뭐가 있냐? 0밖에 없다고 했죠. 근데 문자에서 요 널문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널문자죠. 문자를 맨 끝에 항상 존재하는 널문자인데 이게 아스키 코드 값이 0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포인터라는 걸 배우게 되면 널 포인터라는 걸 쓰는데 그것도 0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들은 다 0이다. 이 0이 아니면 다 참이다 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첫 번째로 관계연산자를 한번 배워볼게요. 이 관계연산자는요, 뭐 수학에서 부등호나 등호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수학에서 등식 같은 게 개념이 양변이 같은 걸 표현을 하는 건데 이 등식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x는 뭐 x 플러스 1은 0 돼 있을 때 이 x의 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를 우리가 방정식이라 하잖아요. 항상 참거짓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요 참 거짓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 값은 변수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쓰는 1, 2, 3 이런 값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요거를 비교를 해서 참 또는 거짓으로 그 답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해준 연산자가 관계 연산자예요. 그러면 연산의 결과는 참이면 1, 거짓이면 0이 돼요. 지금 0 아니면 다 참이라 했죠? 근데 연산의 결과 같은 거 웬만하면 1로 답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하나씩 볼게요. 예를 들어 같은지를 물어보는 등호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원래 수학에서는 등식할 때 등호 하나 쓰잖아. 근데 C 언어에서는 두 개를 써야 됩니다.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는을 두 개 써요. 등호 하나는 사실 뭐예요? 대입 연산자죠. 대입 연산자. 지난 시간에 배웠죠. A는 1 하면 요거는 A라는 변수에 1을 집어넣어주는 대입 연산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등호를 두 개 써주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A가 1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A에 1이 들어있어. 그러면 이 식의 결과는 참이니까 1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 A에 2가 들어있어요. A에 2가 들어있는데 A 는는 1 하고 물어봤어. 그럼 요 연산의 결과는 0이 되겠죠. 거짓이니까. A는 2가 아니잖아. 그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는은 양쪽에 있는 두 피연산자의 값이 같으면 참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는 3 하면 요거는 거짓이니까 0이 되겠죠. 뭐 4는 4 하면 요거는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ot equal이 있어요. not equal to. 이거는 두 개가 다르면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정반대죠. 그럼 이 느낌표는 3 하면 요거는 1이겠죠. 뭐 이 느낌표는 2 하면 요거는 느낌표예요. 이거. 느낌표는 2 하면 0이겠죠. 같으면 거짓인 거잖아.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등호 4개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등호를 이걸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데 다 왼쪽 기준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은지를 물어서 참 거짓으로 대답해주는 기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3, 2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그럼 결과는 0이 되겠죠. 뭐 5, 6 이건 참이니까 결과가 1이 되겠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기호를 보면요. 이거는 작거나 같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 하면 요거는 참이니까 1이 되겠죠. 3은 3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작거나 같다라는 기호는 반드시 등호가 오른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른쪽. 그래서 흔히 하는 실수가 아무 순서로나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안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써야 돼요. 무슨 등호가 오른쪽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코딩을 할 때는 뭐 헷갈릴 일이 없지만 만약 내신 시험, 지필 시험을 본다. 그때 이 부등호를 우리 친구들이 수학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이렇게 써버려요. A가 3 이하냐를 묻는 연산자를 이렇게 써버립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틀려요. 감점입니다. 왜? 실제로 요 기호를 쓰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해주세요. 손으로 쓸 때 나도 모르게 부등호를 이렇게 합쳐 쓰는 경우가 있다. 다 감점돼요. 나중에 내신 문제를 풀게 되면. 그래서 꼭 등호를 오른쪽에 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맘대로 지필로 쓸 때 합쳐 쓰지 않는다는 거 기억 잘 하시고요. 뭐 요 기호들도 뭐 의미는 방향만 반대고 같죠? 네, 그래서 한번 쓱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x가 3.14라는 더블형이에요. 더블형은 뭐죠? 64비트 실수형이죠. 그죠? 부동소수점 실수형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3.14라고 값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아래부터 볼게요. x랑
플로트 x로 바꿨을 때 같은지를 물어봤어요. 자, 플로트 x는 뭐죠? 32비트 실수죠. 그럼 뭐 둘 다 실수고 우리가 예전에 부동소수점 배웠을 때 오차가 있기는 한데 3.14 정도면 뭐 그렇게 소수점이 길지도 않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3.14랑 3.14니까 같네? 라고 생각을 하면 틀립니다. 네, 이거는 실제로 결과가 0이에요. 왜 그러냐? 요 식을 출력을 해보면 요 폼으로 출력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x는 그대로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x를 플로트로 형변환한 다음에 소수점 아래 10제짜리까지로 이렇게 출력을 해봤어요. 더블이니까 LF, 플로트니까 F로 출력을 했죠. 출력 결과를 볼까요? 오차가 벌써 있네? 그죠? 오차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네 둘을 같냐로 물어봤으니까 다르잖아요? 그쵸? 애초에 써있는 비트가 다르니까 우리가 지금 아마 자동으로 이렇게 쓰면 자동으로 플로트가 더블로 형변환이 될 텐데 이미 더블을 플로트로 형변환할 때 이런 이상한 오차가 생겼기 때문에 이 오차가 유지된 채로 다시 더블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x랑 비교를 하겠죠. 더블 x랑. 그러면 다르다고 나오는 겁니다. false니까 0이 나왔죠. 그래서 생각보다 오차가 쉽게 나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비교할 때는 보통 어떤 임계값, 스레시홀드? 임계값? 또는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오차보다 작은지를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x랑 플로트 x가 차이가 뭐 0.0001 미만이면 같다고 보는 거예요. 실수는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게 더 안전하고요.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코딩을 할 때 는으로 단순 비교했다가 다 거짓으로 나와버려가지고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이거 한번 잠깐 화면 멈춰놓고 풀어보세요. 다 푸셨죠? 앞에부터 한번 봅시다. 자,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4래요. A랑 B가 같냐? 출력 결과? 0이겠죠. 다르니까. 그럼 실제로 다르니까 A 낫는 B는 참이겠죠. A가 B보다 큽니까? 크죠. 참이죠. 크거나 같습니까? 크거나 같죠. 참이죠. B가 A보다 큽니까? 또는 A가 B보다 작습니까? 거짓이죠. 0이죠. A가 B보다 작거나 같나요? 아니죠. A가 더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0이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쉽죠? 왼쪽 건 쉽게 풀었을 거예요. 오른쪽 거 한번 잘 풀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오른쪽 거 딱 보면 A가 3, B가 2고 C가 1이니까 요 A, B, C는 실제로 3, 2, 1의 참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 참이죠? 그럼 답이 1이겠네 라고 하면 틀립니다. 네. 당연히 틀려요. 왜 틀리냐? 여러분 요 하나하나가 다 연산자라는 사실을 명심을 하셔야 돼요. 연산자예요. 그쵸? 그럼 얘네들이 연산자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먼저 연산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할 때 한 번에 6 나오는 게 아니라 얘네 둘이 연산해서 3을 만들고 3 더하기 3 해서 6이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이것 두 개를 먼저 연산합니다. 자, 3은 2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거 연산 결과는 뭐야? 1이죠. 그럼 이렇게 두 개 연산하면 1이 1보다 크냐니까 얘는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결과는 0이 나와버립니다. 즉 이거는 뭐 단순히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3개 이상의 숫자를 비교할 때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수학에서처럼 이어 붙여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이따가 배워봅시다. 자, 아래 거 볼게요. A가 B보다 크거나 같냐? 크거나 같죠? 1이죠. 근데 C도 1이죠. 1은 1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얘는 1이 나오겠네. 그죠? 넘어가서 답을 확인해보면 이렇게 잘 나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코드를 실행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코드를 한 번씩 꼭 실행을 해보고 왜 그렇게 나오는지도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논리 연산자를 볼게요. 이 논리 연산자는 참과 거짓 값들끼리 연산을 하는 연산자예요. 참과 거짓 값들끼리. 그래서 참과 거짓이란 건 사실 내가 1이랑 0만 가지고 연산한다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뭐 0 빼고 다 참이니까 어떤 값이 들어오든 다 그냥 1이랑 똑같이 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연산 결과는 반드시 0 또는 1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봅시다. 로지컬 AND는요. 두 피연산자가 모두 참이어야만 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조건과 오른쪽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 두 개가 다 맞아야지 AND도 맞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수학에서 뭐랑 똑같다 보면 되냐면요. 수학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x-3, x-1이 0보다 작다 라는 부등식을 풀어요. 이거의 결과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1x3,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하죠. 수직선에 그려보면 1, 3 사이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만큼이 답이죠. 근데요, 이거는 사실 x가 1보다 크면서 3보다 작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 언어 C 언어에서 표현을 하면 x가 1보다 크고 그러면서 x가 3보다 작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엔드엔드의 개념입니다.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값만 참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x가 될 수 있는 값은 2가 있는 거예요. 2는 왜? 요것도 참이고 요것도 참이니까 결과는 참인 거야. 예를 들어 내가 x를 4라고 했어요. 그럼 x가 1보다 크긴 한데 3보다 작진 않죠. 그러면 거짓이 돼서 답이 0이 나오는 거예요. false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end 기호예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요.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다. 이거는 부등호 반대를 생각하면 돼요. x-3, x-1이 0보다 크냐 했을 때 이때 우리가 x가 1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크다라고 표현하죠. 수직선에 나타내면 x가 1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크다. 그래서 요 범위랑 요 범위죠. 자,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죠. 1보다 작으면 3보다 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오어예요. 또는이에요. x가 1보다 작은 거 다, x가 3보다 큰 거 다 x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x가 뭐 6이다. 그러면 x가 1보다 작진 않지만 3보다 크니까 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우리가 x가 1보다 작고 또는 x가 3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not은요, 참, 거짓, 거짓, 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네, 0, 뭐 not 3 이런 거 하면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not 0 하면 얘는 1이 되는 거예요. 참은 거짓을, 거짓은 참으로. 그러면 not 3에 다시 not을 했어. 이러면 원래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참이 거짓됐다 참이 되니까 결과는 1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우리가 진리표라고 하는데 이거는 x랑 y 값이 어차피 참 아니면 거짓이니까 0 아니면 1로 표현할 수 있죠. 그때 이 각각의 식들이 어떤 값이 되냐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뭐 둘 다 거짓이면 당연히 and도 거짓이고 or도 거짓이겠죠. 근데 0, 1이야. y만 참이야. 그러면 and는 당연히 거짓이겠죠. 왜? 둘 다 참이어야만 참이니까. 근데 or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니까 1인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그리고 and는 둘 다 참일 때 참이고 or도 둘 다 참일 때 참이죠. 그래서 이런 진리표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not도 그냥 0은 1이 되고 1은 0이 된다. 간단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또 풀어봅시다. 방금 설명한 내용도 있네요. 간단하게 해결을 해보세요.
자, 다 푸셨죠? 자, A가 3이고 B가 0이고 C가 1인데 방금 했죠? not A면 not A가 거짓이 되니까 3에서 0이 되고요. 0은 다시 1이 되겠죠. not이 씌워지니까. 그럼 요거는 A가 1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B는 B and C가 됐네요. 자, B가 0이고 C가 1이니까 0 and 1은 하나가 거짓이면 바로 거짓이죠. 그래서 얘는 B가 0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요. not A니까 1이 0이 되죠. 근데 C가 1이잖아. 아, 그러니까 C는 당연히 계속 1이 되겠네요. 왜? 5어니까. 0, 5어, 1은 1이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 0, 1이 나오면 돼요. 어렵지 않게 해결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요런 코드 한번 짜봅시다. 세 변의 길이 A, B, C가 주어질 때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래요. 뭐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배경 지식이 없으실까봐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세 변의 길이가 있으면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간다 생각해보세요. 한 변의 길이가 너무너무 길어. 그럼 너무너무 길면 삼각형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두 변의 어찌됐든 두 변의 길이를 더한 것보다 가장 긴 변이 더 짧아야 돼요. 만약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변 하나, 변 두 개랑 나머지 변 하나가 이렇게 생기면 납작하게 누워져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겠죠? 또는 이제 가장 긴 변이 더 길어버려. 그러면 이렇게 부족해서 안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 돼요. 같아도 안 됩니다. 작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어떤 변이 제일 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또는 엔드 연산 엔드 연산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풀어봅시다. 잘 푸셨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입력 받는 거 할 수 있죠. 입력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변수만 선언돼 있고 세 변의 길이 A, B, C가 주어진다 했으니까 입력을 여기 &% 빼먹지 말고 잘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printf로 만들 수 있다면 1, 아니라면 0이니까 만들 수 있다면 모든 변이 다 각각의 변이 다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아야 돼요. C도 A 플러스 B보다 작아야 되고요. A도 B 플러스 C보다 작아야 되고 B도 C 플러스 A보다 작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얘 각각이 맞아떨어지면 1이 되겠죠. 세 개 다 1이어야만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세 개를 다 엔드로 묶은 겁니다. 엔드 연선을 묶은 거예요.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조건도 맞고 저 조건도 맞고 저 조건도 맞아야 된다. 그럴 때는 엔드로 묶어주면 되겠네요. 하나라도 false가 되면 전체가 false니까 0이 나오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조금 어렵거든요. 차근차근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같이 해볼게요. 자, 첫 줄에 마이너스 A가 나왔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A가 이제 0이 됐다. 그죠? A가 0이 됐고 그럼 0 and 뿔뿔 B니까 B는 5겠네? 그럼 B는 5가 돼버렸네? 그 다음에 0이랑 5랑 and 했으니까 false네? 0이네? 그럼 첫 줄엔 0이 나오고 두 번째 줄엔 0, 5가 나오겠다 라고 하면 땡이에요. 이러면 틀립니다. 자, 왜 틀리냐? 오케이, 마이너스 A 해서 0이 된 것까지는 잘 알았어요. 자, 여기까지는 잘 했어. 이제 여기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봐봐. 마이너스 A 해서 0이 됐어요. 그러면 이미 false네?
근데 false에 true를 연산하나 false를 연산하나 and 연산하면 결과는 무조건 뭐야? false가 되죠. false랑 false인 값이랑 거짓이랑 아무거나랑 and를 해도 무조건 0이잖아. 그럼 내가 이거를 계산을 해보거나 쳐다볼 필요가 있나요? 없죠. 이미 0이 됐잖아. 그래서 얘를 안 봅니다. 실행조차 안 해요. 그래서 B가 5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뿔뿔 B 자체가 아예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B는 그냥 그대로 4예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4인 상태로 다음 줄로 넘어간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첫 줄이 어차피 거지니까 0이 나오는 건 맞는데 두 번째 줄은 0, 4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같은 생각으로 세 번째 줄도 한번 보세요. 비마마네요. 비마마니까 B가 일단 3이 됐어요. B가 3이 됐는데 이 3을 5어 연산을 했네? 앞이 참이면 뒤에 뭐가 나오든 무조건 전체식이 참이죠. 그죠? 5어 연산은 true랑 연산하면 무조건 true잖아. 무조건 참이잖아요. 참이랑 아무거나 연산, 참이랑 참을 연산해요. 참이랑 거짓을 연산해요. 참이니까. 그럼 얘 실행해요? 안 하는 거야. 그쵸? 그러면 A도 또 그대로라고. 그럼 얘는 참이니까 1이 나오는데 그 다음 줄에 A, B는 0이랑 3이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맞은 거 봅시다. 뿔뿔 A, and B 마마네요. 얘는 뿔뿔 A 하면 A가 뭐야? 1이 되면서 반환값도 1이죠. 뿔뿔이니까. 그쵸? 뿔뿔 마마, 이거 마마랑 뿔뿔 앞에 붙고 뒤에 붙고 차이 기억 안 나면 지난 시간 거 다시 보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A는 이제 여기 자리는 뿔뿔 A는 1을 반환을 했어. 그럼 and 나왔으니까 뒤에가 참이냐 거짓이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그니까 이제 뒤를 연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B 마마니까 B는 2가 되지만 요 연산 결과는 B 마마니까 그냥 그대로 3을 쓰죠? 어쨌든 간에 1이랑 3이랑 and 했으니까 답은 1이 나오겠네요. 마지막 줄의 출력 결과는 1, 2가 되겠고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5어 연산은 앞이 참이면 어차피 참이기 때문에 뒤는 실행 안 한다. and 연산도 앞에 논리식이 거짓이면 무조건 전체식이 거짓이기 때문에 뒤식을 실행 안 한다. 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시프트 연산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프트 연산자는 변수의 비트 자체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레프트 시프트랑 라이트 시프트가 있는데 레프트 시프트는 왼쪽으로 이동, 라이트 시프트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근데 이 기작이 좀 복잡해요.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왼쪽 시프트 볼게요. 왼쪽 시프트. 자, 예를 들어서 6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캐릭터면 몇 바이트예요? 1바이트. 8비트 정수형이죠? 그죠? A가 6이래. 그럼 6은 이진수로 나타내면 110이잖아. 맞죠? 근데 8자리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이게 6이야. 근데 요거를 왼쪽 시프트로 두 칸을 밀었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두 칸이 통째로 왼쪽으로 밀어지는 거야. 그러면 1, 1이 되고 뒤에는 0으로 채워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10진수로 나타내면 1, 2, 4, 8, 16이니까 16 더하기 8이니까 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4가 됩니다. 근데 보면 왼쪽으로 한 칸을 민다는 거는 2의 K승 자리가 2의 K승 자릿수가 2의 K 플러스 1 자릿수가 되는 거잖아요. 2의 K승 자리가 2의 K 플러스 1승 자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2배씩 되는 거죠. 전체가. 그래서 왼쪽 시프트를 한다는 거는 2의 n승을 곱하는 거예요. 내가 시프트를 2번 했잖아. 그럼 6 곱하기 2의 제곱을 한 거랑 같은 거예요. 4배를 하는 거죠.
2의 n승 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식을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오른쪽 시프트 볼게요. 자, 37이라는 숫자는 내가 이진수로 표현하면 뭐 00, 100, 101이 돼요. 이진수 표현하는 거 혹시 기억 안 나진 않겠죠? 첫 번째 강의 다시 듣고 오셔야 됩니다. 기억 안 나면. 자, 요거를 내가 오른쪽으로 3칸 미는 거예요. 이번엔 라이트 시프트니까. 그러면 하나, 둘, 3칸이 밀리고, 그죠? 그러면 00, 1, 0, 0이 되겠죠. 남은 공간은 뭐라 돼 있어요? 부호가 지금 있는 정수잖아. 언사인드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그냥 캐릭터죠. 그러니까 빈자리를 부호 비트, 지금 부호 비트 이거죠. 부호 비트 뭐 0이잖아. 그러면 0으로 그냥 채워주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거 결과는 1, 2, 4니까 4가 되겠네요. 근데 얘도 오른쪽으로 민다는 거는 내가 2의 n승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37을 오른쪽으로 3번 시프트 했다는 거는 37을 뭘로 나눈 거야? 2의 세제곱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8, 4, 32, 8, 5, 40이니까 4점 얼마죠? 그러니까 몫이 되는 4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시프트는 2의 n승으로 나누는 데에 많이 쓰여요. 자, 그럼 음수 한번 해볼까요? 음수로 오른쪽 시프트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14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14. 일단 얘를 이진수로 표현하려면 2의 보수 표현법을 써야 되죠. 그죠? 2의 보수. 기억 안 나면 첫 번째 강의 또 보고 오세요. 첫 번째 강의 0강이죠? 어떻게 보면. 네. 보고 오셔야 되는데 일단 14를 이진수로 나타내야 돼요. 그럼 14는 뭐 8 더하기 4 더하기 2니까 1, 1, 1, 0이 되겠죠. 맞죠? 0, 0, 0, 0, 1, 1, 1, 0이 될 거예요. 얘를 마이너스 14를 이제 나타내려면 뒤집어서 1을 더해야 되죠. 그러면 1, 1, 1, 1, 0, 0, 0, 1인데 1 더해져서 1, 0이 되겠네요. 이게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14를 오른쪽으로 2번 시프트 했대요. 근데 지금 부호 있는 정수니까 오른쪽으로 시프트해서 이거 2개 날려버리고 0, 0 이렇게 다 쓰면 되죠. 1, 1, 1, 1 이렇게까지 했어. 그 다음에 남은 두 자리에 뭘 써야 된다? 부호 비트랑 똑같은 1, 1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내가 다시 십진법으로 나타내려면 뒤집어야겠죠. 0, 0, 0, 0, 0, 0, 1, 1인데 여기에 1을 더해야 원래 숫자죠. 이 보수 표현법 따르면. 그러면 0, 0, 0, 0, 0, 1, 0, 0이 되겠죠. 그럼 요거 몇이에요? 4죠. 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구나. 요 이진수는, 이의 보수는 마이너스 4를 나타내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 그러면 마이너스 14를 2로 오른쪽으로 2개 시프트하면 마이너스 4네. 근데 우리가 오른쪽 시프트는 나눗셈 하는 거랑 같다 했죠. 그럼 마이너스 14를 사실 내가 4로 나누면 그냥 14를 4로 나누면 뭐예요? 3.5죠. 그러니까 몫이 나오니까 3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4가 나왔어요. 왜 그러죠? 음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몫과 나머지를 생각을 해보면 나머지는 항상 0보다 큰 거잖아. 그럼 나머지가 0보다 커지려면 내가 14 나누기 4를 4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2라 생각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라고 하고. 그죠? 그래야 마이너스 4 곱하기 4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4가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음수를 나눗셈 연산하면 몫은 더 작은 게 나오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근데 이거는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조금씩 구현이 달라. 근데 시프트 연산은 어쨌든 그걸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4가 나. 절대값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하게 하려면 직접 이렇게 비트로 나타내서 오른쪽으로 밀어보는 게 좋지만 만약 그러기에는 너무 복잡한 숫자들이다 라고 하면 나누는데 나머지가 양수가 되도록 몫을 결정을 해야 된다. 0 이상의 숫자가 되도록 몫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도 마이너스 14 나누기 4인데
이 결과물은 나누기 4인데 마이너스 14 나누기 4인데 이 결과물은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4가 됐구나 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 코드의 결과를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지금 여기 복합 대입 연산자들이 있죠. 이 복합 대입 연산자들도 보셔야 되는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복합 대입이 됐던 것처럼 얘도 당연히 복합 대입 연산자가 다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리턴도 있습니다. 그죠? A 시프트는 3 하면 이거는 A를 왼쪽으로 3칸 밀고 그 결과가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값이 연산 결과가 되는 거예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푸셨죠? 하나씩 볼게요. 자, 15는 우리가 위에 3개를 먼저 해볼 거예요. 15는 1111이죠? 그럼 00001111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27은 나타내면 16 더하기 8 하면 24죠? 그러면 16, 8, 4, 2, 1 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7은 뭐가 돼? 111 00 10 0이 아니라 101이 되겠네요. 1을 더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왼쪽으로 A를 왼쪽으로 3칸 밀었어요. 그러면 0 1111 000이 되겠죠. 그럼 얘는 결과값은 뭐야? 결과값은 뭐예요? 15 곱하기 사실 뭐 2의 세제곱이랑 같겠죠? 그러면 120이네요. 그죠? 제가 암산이 좀 느려가지고 15 곱하기 8이니까 120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오른쪽으로 한 칸 밀었대. 그러면 111 10010으로 한 칸씩 밀리겠죠. 이걸 10진포로 다시 바꾸면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지금 마이너스 27인데 나누기 했을 때 마이너스 13 아니고 마이너스 14 나오죠. 또 확인하시고요. 자, 그럼 이걸 다시 왼쪽으로 4칸 밀어줘. 보세요. 이거 왼쪽으로 4칸 밀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어떻게 돼요? 1 000000이 되죠. 이거 뭐예요? 음수예요. 이거 맨 앞에 1 써있으면 이거 음수입니다. 근데 이거 음수 중에서 제일 절대값이 큰 거죠. 음수 중에 제일 작은 놈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28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 거 왼쪽으로 5칸 시프트 했대. 그니까 이만큼 이걸로 시작하는 거죠. 0, 1, 0으로 5칸. 이거 뭐예요? 1, 2, 4, 8, 16, 30, 64네. 64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오른쪽으로 봐봐. 왼쪽으로 4칸 민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4칸 밀어요. 이런 복구가 돼요? 안 되죠. 이미 밀려나간 비트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8칸이니까 밀려나간 비트는 사라져. 그러면 오른쪽으로 4칸을 밀면 이미 음수가 됐죠. 그쵸? 그니까 채워질 때 1111 이렇게 4칸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8이죠. 얘는 오른쪽 5칸 밀어. 그러면 00000에 010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20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28 64 마이너스 8 2가 되겠죠. 근데 이번엔 내가 인트를 썼어요. 인트를 쓰면 칸이 32칸이에요. 이제 4바이트니까. 그럼 이제 이런 얘들을 오버플로우를 하잖아. 이런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해요? 안 하죠.
그러면 그냥 왼쪽으로 가면 8배 곱하는 거, 오른쪽으로 가면 나누는 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이랑 똑같이 120이랑 마이너스 14까지 나오는데 왼쪽으로 4칸? 그러면 16 곱하면 되죠. 1920. 왼쪽으로 5칸? 32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448.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려놔? 그럼 다시 120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캐릭터를 쓰면 오버플로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버플로가 나죠. 값이 이렇게 이상한 값이 돼버려서 여기서 여기로 다시 안 돌아와요. 근데 얘는 여기서 여기로 돌아오죠. 인트를 쓰면. 그래서 항상 오버플로우를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답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렵죠? 그래도 차근차근 잘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비트 단위 연산자를 한번 볼게요. 비트 단위 연산자는 두 변수를 비트 단위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모든 숫자는 컴퓨터에 비트로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트 한 자리 한 자리끼리 연산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와이즈 AND OR, exclusive OR, 이걸 우리가 XOR을 exclusive OR라고 읽어요. exclusive OR. 그 다음에 not,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아까 AND OR가 뭔지 배웠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모든 비트에 대해 각각 한다 보시면 돼요. 아까는 0이랑 1이란 통째 숫자들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두 숫자의 각 비트끼리 한다. 좀 이따가 정확히 어떤 얘기인지 얘기를 더 자세히 해볼 거예요. 어쨌든 AND랑 OR는 아까랑 똑같죠. 진리표가 똑같은데 우리 지금 exclusive OR라는 게 추가가 됐어요. 기호도 지금 비트와이즈는, 아까는 논리 연산은 두 개 사이에 AND를 2개 썼는데 얘는 하나씩만 쓰죠. 그리고 exclusive OR는 눈웃음을 쓰는데 shift 누르고 숫자 키에 6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렇겠죠. exclusive OR는 뭐냐? 두 개가 달라야 1이에요. 다르면 1. 그래서 지금 보세요. XY 다르죠? 그때만 1인 거예요. XY의 참거짓이 다를 때만 1. 같을 때는 0이 나오는 게 바로 exclusive OR입니다. not은 똑같고요. not도 기호만 한번 잘 알아두시고요. 이해되죠? 그럼 넘어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56이랑 마이너스 23이란 요 두 개의 숫자를 한번 비트 단위 연산을 해볼 거예요. 56은 요렇게, 이 마이너스 23은 요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56 AND 마이너스 23을 했어요. AND는 뭐야? 이 각각의 비트를 다 AND 연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0, 1이니까 0이죠. 두 번째 자리 비트 0, 1이니까 0이죠. 세 번째 1, 1이니까 1이죠. 둘 다 3이니까. 네 번째 1, 0이니까 0이죠. 다섯 번째 1, 1이니까 1이죠. 나머지 다 0, 0, 0이겠죠. 이렇게 그냥 비트 단위로 AND 연산해주면 돼요. 그럼 비트 단위로 OR 연산하면 1, 1, 1, 1, 1, 0, 0, 1이겠죠. 둘 다 0인 게 이렇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죠? exclusive는 뭘 했어요? 다르면 2랬죠. 그러면 다른 비트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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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1, 1, 0, 1, 0, 0, 0, 1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면 not 56을 하면 이건 뭐냐? not을 했다는 거니까 1, 1, 0, 0, 0, 1, 1이 됐겠죠? 1, 1, 1. 그러면 요거는 얘가 이제 부호 비트니까 음수인 거예요. 그럼 내가 얘를 양수로 다시 바꾸려면 또 뒤집어서 1을 더하겠죠. 그럼 절대값을 확인하면 뒤집으면 다시 이거잖아. 여기 1 더했으니까 57이겠죠. 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57이구나. 그래서 not을 하면 마이너스 57이 됩니다. 그래서 not을 씌우면 1 작은 숫자가 나와요. 그냥 음수를 한 거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원래 내 음수값을 만들려면 비트를 뒤집고 1을 더했잖아요. 근데 그 더하는 과정 없이 뒤집기만 하는 거니까 이 not은. 그죠? 그러면 음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십진법으로 바꾸면 값들이 이렇게 나와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방금 설명한 내용 기반으로 이거 한번 해봅시다. 뺄셈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뺄셈 연산을 하래. 방금 배우는 걸 잘 활용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낫을 쓰면 음수인데 그거보다 1 작은 게 나오니까 낫을 쓴 값을 더하고 1을 더 더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A는 2고 B는 4고 C는 5래요. 자, 한번 멈춰두고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제 설명을 들으세요. 자, 우선 이 시각과 익숙하죠? A 뿔뿔이니까 A는 3이 되고 A 뿔뿔의 결과값은 그대로 2겠죠. 뿔뿔이 뒤에 있으니까 후이 증가하는 연산자니까. 그러면 참이네? 5원에? 그럼 이거 안 하죠. 그러면 이 연산 결과는 일단 1이 나와요. 그 다음에 B는 마마 안 하고요. 그다음 C exclusive와 C는 자기 자신을 exclusive 하면 모든 비트가 똑같죠. 그럼 다 0이겠죠. 그럼 0이 나오겠네. 그쵸? 이번엔 요거 해볼까요? 자, A가 2예요. 그러면 1, 0이죠. 앞엔 다 0이겠고요. C는 5죠. 그럼 C는 5니까 1, 0, 1이겠네. 그죠? 뭐 앞에 다 0이고요. 둘이 exclusive 5예요. 그러면 이 두 개만 다르죠? 앞엔 뒤랑 A가 3, 미안해요. A가 3이죠. A가 3이니까 A가 3이니까 1, 1이죠. 실수로 원래 2를 썼네요. A가 3이니까 1, 1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요 두 개만 다르고 요거는 같으니까 0, 0, 0, 1, 1, 0이 되겠죠. A랑 C를 exclusive OR 때리면. 그럼 요건 뭐예요? 6이죠. 6. 그래서 6이 나오고요. B and C는요? B가 4고 C가 5니까 참이니까 1이 나오겠죠. 맞아요. 세 번째 줄 봅시다. 자, 이건 뭐예요? A랑 B를 OR 연산한 다음에 그 값을 A에 넣는 거죠. 복합 대입 연산자죠. 그럼 B는 4니까 1, 0, 0이고요. A는 3이니까 0, 1, 1이네요. 앞엔 다 0이겠죠. 자, 이거 두 개 OR 연산하면 0, 0, 1, 1, 1이 되겠죠. 1, 1, 1은 7이죠. 그래서 7이 나오겠고요. 근데 그게 A에 대입이 됐으니까 A는 이제 7인 거예요. 그럼 7, 그 다음에 B는 4, C는 5는 그대로겠죠.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5호 연산 앞에 차이면 뒤에 안 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엔드가 하나인 거랑 두 개인 거랑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복합 대입 연산자 나올 수 있다는 거 항상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코드 실행해보는 문제들까지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 잘 나오면 되고요. 잘 나왔죠? 10617745 그죠? 자, 그럼 이제 기초 100제에 있는 1047번부터 1062번까지를 한번 쭉 풀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건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 true, false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배웠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조건 분기를 시켜보는 거겠죠. 뭐 오늘 내용이 조금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겠는데요. 복습을 잘 하시고 또 나중에 언제든지 기억 안 나면 이 강의를 또 다시 보시면서 기억을 되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